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분쟁호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비자 건의 포럼에 김혜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미용실 어떻게 자주 이용하세요? 저는 미용실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그래서 기르신 거예요. 네. 아니, 저도 머리를 좀 자르고 나서부터 사실 미용실을 좀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미용실 갔더니 이 선불권을 충전하면 추가로 10%를 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권했는데 사실 그 미용실을 제가 자주 이용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선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용실 선불권에 대한 분쟁을 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이번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 분쟁은 1372 소비자 상담을 받고 2018년 3월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처리한 사안입니다. 신청인 이소라 씨는 선불권을 2017년 12월에 구입했는데 그때 이미 그 전에 구입한 15만 7천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구입을 한 것인데요. 신청인은 당일 머리 시술을 받고 정상가 30만 원에서 할인을 받고 충전액에서 18만 5천 원이 공제되어 선불권 잔액이 47만 2천 원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이 헤어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이 어떤 퀄리티로 차이가 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 몇만 원과 몇십만 원의 가격 차이는 사실 좀 소비자들한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와 기술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그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차이가 나고 지역마다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청인 이소라 씨는 왜 해지를 하게 된 거죠? 예, 2018년 3월 미용실에서 이소라 씨의 머리를 담당하던 그 사람이 퇴사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됐고요. 네. 3월 15일 날에 유선으로 미용실의 선불권 구매 계약 해지 그리고 합의 환급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 계약 해지 시에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해서 공제한 잔액만이 환급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선불권 잔액 15만 7천 원에 대해서 신청인이 2017년 12월 13일 그러니까 구입 이전에 받은 시술에 대한 이용 금액도 정상가로 산정해서 환급액이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충전한 50만 원에 대해서도 그 30만 원을 제한 20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충전액을 없애버린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1372 소비자 상담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례는 어떤 법에 의거해서 처리하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계속거래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31조에 의해서 계약기간 네. 중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었고요. 신청인 이소라 씨는 2018년 3월에 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선불권 금액과 머리 금액 정산에 있어서 분쟁이 생겼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 분쟁 조정의 취지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에 있다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선불권을 구매하면 기존의 선불권의 잔액에 추가해서 충전이 되고 그래서 신청인은 선불권 잔액을 한도로 미용실 이용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미용실이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환급 조건을 설명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환급 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15만 7천 원과 50만 원을 합친 선불권 잔액 6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시술한 머리 금액만 정상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랬습니다. 네. 6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봐야 네. 하고 그 전에 시술하고 남은 15만 7천 원 금액을 정상가로 환산해서 없애버리는 것 또한 이제 부당하다고 본 것이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얼마를 환급받게 됩니까? 네, 65만 7천 원에서 그 30만 원, 나중에 이제 보너스로 충전받은 30만 원을 공제한 35만 7천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환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그 피신청인이 환급을 3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32조에 의거해서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 배상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요. 그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66조 1항 8호에 의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청인과 이 피신청인 간의 원만한 합의를 봐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은 선불권을 구입하기 전에 해지나 환불을 할 경우에는
정상가로 다시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